여러분들은 볼이 안 맞으면 어떤 걸 먼저 하시나요? 궁금한데요. 김세현 아나운서, 볼이 안 맞는다. 어떻게 하시나요? 볼이 안 맞는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가 가진 클럽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좀 맞는 게 있겠지라는 생각에 일단 다른 걸 잡아보고 그나마 좀 맞는 걸 찾는 그러는 편이에요. 박진희 프로도 우리 프로지만 볼 안 네. 맞는 날 있잖아요. 많죠. 네, 안 맞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한 클럽 더 잡고 좀 살살 쳐요. 이것도 그러면 정말 또 꿀팁입니다. 괜찮더라고요. 네, 그럼 또 안 물어볼 수 없죠. 김지현 프로는 볼이 안 맞는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일단 쇼다연만 쳐요. 쇼다이언만. 다 다르네요. 네, 필드에서 쇼다이언만 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일단 그러면은 뭐 UT를 칩니다. 제가 지금 레슨 전에 이렇게 급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요. 볼이 안 맞는다. 좀 안 맞는 클럽이 있다. 저는 과감하게 클럽을 바꿉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클럽을 저는 바꾼다. 과감하게 클럽을 바꾸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선수 시절 때보다 연습량은 줄어들고 필드 나가는 횟수는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연습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자신 없는 클럽은 점점 더 자신이 없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비슷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뭐 티에 올려놓고 치니까 방금 김지현 프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와이파이 구질은 볼의 위치를 조정해서 치면 돼요. 쇼게임도 필드를 자주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맞춰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롱아이언은요.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유틸리티입니다. 2023년도에 저는 과감하게 5번 아이언까지 뺐습니다. 나가네요. 아니 150m 이상만 가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요즘에 또 골프장에 가면 파3홀이 또 150m 이상의 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예전에는 뭐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도 치는 숏홀이 많았는데 파3홀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160m, 막 170m, 200m까지 오니까 롱아이언 안 되겠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프로인데 자존심이 있지. 내가 남잔데 그래도 아이언 쳐야지 뭐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있죠. 없어요. 정말 미스샷 앞에는 자존심 없습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클럽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지현 프로가 앞서 레슨을 했잖아요. 와이파이 구질을 잡았어요. 잡아서 필드에 딱 나가면 내가 딱 왔을 때 요즘에는 전장이 긴 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티를 잡거나 우드를 잡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내가 딱 섰을 때 자신 없는 클럽을 들고 서면요. 왠지 모르게 자신 있는 클럽도 굿샷 아닌 미스샷인데 자신이 없는 클럽은 미스샷을 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렇게 치면 정말 미스샷이 나고 보기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이제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날 골프 치기 싫어져요. 맞아요. 1번 홀인데 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틸리티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유틸리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코스 나가서 뵈면 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틸리티는 롱아이언 대신 치는 클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볼을 왼쪽에 놓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공을 아이언 대신해서 친다고 생각해서 시선을 너무 위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당연히 스윙이 어떻게 가냐면 위에서 내가 찍어치려고 할 거예요. 네, 영원한 숙제죠. 찍어치는가 쓰러치는가 영원한 네. 숙제인데 이 유틸리티는 찍어치려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부터 내가 기울기를 만들어 주셔서 공을 대각선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을 대각선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울기를 주면서 틸트를 주는 건데요. 이런 어드레스 준비 자세가 내가 공을 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라는 준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을 띄우기 위해서 이 유티를 잡는데 이렇게 놓고 있다면 이거는 공을 띄울 거예요가 아니라 퍼터 하듯이
서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처음에 대각선으로 바라보고 서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공을 띄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자, 옆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드레스를 딱 했어요. 공을 띄울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위에서 바라보는 이런 네.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우측 어깨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유틸인데 채는 길고 멀리는 내보내야겠고 싶으니까 공에서 멀어지는 게 불안하니까 자꾸 공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어깨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왼쪽으로 고꾸라지는 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유틸만 잡으면 왼쪽으로 많이 가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어깨가 나와 있지 않는지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거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어드레스를 해서 위에서 공을 대각선으로 바라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약간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요. 공을 이 코 밑으로 약간 깔아보는 듯한 내려보는 듯한 느낌으로 바라봤을 때 양쪽 어깨 어느 하나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른쪽 어깨가 지나치게 나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깨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샷. 쳐주시면 대각선 유지, 어깨 유지 쳐주시면 내가 어색한, 내가 정말 힘들어했던 제가 지금 갖고 나오는 클럽은 5번 유틸리티인데요. 네. 5번 아이언을 빼고 가지고 나온 유틸리티거든요. 제 생명줄과 같은 유틸리티입니다. 네, 그래서 160m 이상만 가면 제가 두려웠던 것이 이렇게 쉽게 칠 수 있는 유틸리티 클럽이 되었었는데 보시면 자 어깨 나오지 않게 대각선 이렇게 네. 미스샷이 나더라도 내가 150은 이상은 보낸다라는 느낌. 맞아요. 그죠? 네. 거리가 지금 이렇게 가니까 150 이상 간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이 틀을 그냥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롱아이언을 갖고 치면요. 150 이상 안 나갑니다. 맞아요. 130m. 맞아요.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벙커 빠지고. 네. 되게 속상해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죠. 어드레스에서 보세요. 손 완전히 핸드포스트를 많이 하네요.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왜? 골프는 핸드퍼스트 해야 되니까. 네.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이 클럽 생긴 걸 보면 클럽은 정말 생긴 대로 놓는 게 제일 좋거든요. 생긴 대로 보면 헤드보다 그립이 앞으로 나가 있지 않아요. 그런 채들은 그대로 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을 중앙보다 살짝 왼쪽에 놨잖아요. 네. 그럼 이대로 잡아주시는 게 보세요. 중앙보다 손 위치도 왼쪽에 있죠. 그럼 핸드퍼스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대로 치는 게 좋은데 핸드퍼스트 배웠으니까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서시는 분들 많아요. 약간 이거 웨지 정말 안 치는 돼요. 것처럼. 네, 이렇게 서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유티를 잡으면 훅이 난다는데 슬라이스가 난다는 분은 앞서 김지현 프로가 레슨했잖아요. 헤드 열어놓고 치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퍼스트 하지 말고 똑바로 하네요. 네, 예. 너무 자. 잘 가요. 네, 헤드 안 열었으니까요. 지금 거리도 173m. 네, 무조건 나는 150 이상은 이걸로 다 보낼 수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어드레스는 항상 대각선 바라봐 주시고 우측 어깨 핸드퍼스트 하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어떻게 레슨을 또 진입을 할까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 제가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PD님 중에 한 분이 유틸리티를 치는데 유틸리티는 너무 어렵다. 왜 공을 띄워쳐야 하기 때문에 나는 띄워쳐야 생각 때문에 자꾸 들어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유틸리티는 공 뒤를 쳐야 합니다. 공 뒤를 치면 뒷땅을 친다는 느낌으로 쳐야 쓸려 나가는 채예요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제가 얘기한 뒷땅은 이렇게 공이 있잖아요. 여기였어요. 공 뒤를 쳐라. 바로 네. 뒤죠. 근데 저희가 얘기한 뒷땅은
여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김세현 아나운서 공감되시나요? 아, 그쵸. 저희가 생각하는 뒷땅은 저 뒤죠. 이 바로 뒤를 뒷땅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뒷땅을 치라고? 그럼 이렇게 쳐도 간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또 레슨이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코스에 나가면, 공 위치를 왼쪽에 놓고 치세요, 왼쪽에 놓고 치세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평평한 라이가 아닌데도, 그게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에 놓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리막 라이예요. 왼발이 내리막 라이인데, 왼쪽에 놓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을 맞추면, 왼쪽으로 고꾸라지고요. 아니면 내리막 라이에 토핑을 쳐서 뱀샷처럼 가게 됩니다. 네, 아니면 기분 나쁜 슬라이스가 나와서 네. 벙커나 해저드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에 나가서는 뒤에서 연습 스윙을 해보세요. 그럼 그 지형에 따라 내가 헤드가 떨어지는 헤드가 떨어지는 그 존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에 헤드를 놓고 지금은 왼발이 조금 내리막이라서 헤드가 뒤에 떨어지네 하면 공은 내 평소보다 오른발에 놓고 치시면 돼요. 아. 그렇게 헤드가 어디 떨어지는지 체크를 하고 왼발 내리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른발에 놓고 샷. 이렇게 쳐주시면 당연히 내리막이니까 슬라이스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꿀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무조건 나는 유틸이니까 왼쪽에 놓겠다라는 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도 제가 이건 진짜 꿀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뭐 내리막, 왼발 내리막이면 공을 어느 쪽에 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아마추어 골퍼들은 그 공식을 잘 못 외울 때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상황이 정확하게 그 라이인가? 그 경사도 다 다르고 그럴 때 그냥 연습 스윙을 하면서 내가 헤드가 떨어지는 지점을 체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체형에도 딱 맞는 방법이니까 이건 코스에서 진짜 잘 쓸 수 있는 꿀팁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뒷땅은 우리가 얘기한 뒷땅은 여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또 레슨은 백스윙에 갔을 때 내려올 때요. 이걸 어떻게 쳐야 되지? 공 뒤를 어떻게 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는 연습장에서 조금 해주셔야 될 게 백스윙에 갔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내가 뒷땅을 쳐야지 하는 생각에 풀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내 손과 나의 어깨, 나의 몸과 이 공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수직 하강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직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수직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뒷땅이 나겠죠. 여기서 몸이 돌고 있으니까 마저 나가게끔. 무조건 나의 팔은 수직 하강, 몸이 돌고 있으니까 마저 나가는 느낌으로 가는데 여기서 임팩트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이 솔 부분,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솔이 굉장히 얇지만 유틸리티는 솔이 이렇게 통통하게 네. 넓게 생겼잖아요. 넓게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쓸고 나가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고 공 뒤에 솔 부분이 무조건 공 뒤에 내가 솔이 있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그냥 눌러준다라는 느낌만 가져도요. 쓸고 나가주는 클럽이에요. 효자 아닙니까? 저는 이 클럽 너무 좋아요. 극찬을. 네, 왜냐하면 러프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리가 좀 남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오늘 시키고 싶어. 근데 롱아이언을 잡고 치잖아요. 각도가 서 있으면 서 있고 소리 작을수록 잔디의 저항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잔디가 더 많이 잤는데 이 유틸이라는 클럽은요. 밑에 솔 부분이 넓기 때문에 잔디에 들어가도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요. 네.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효자예요. 떨어뜨리기만 해도 알아서 정타에 맞고 공을 치고 나간다. 맞아요. 뜻이네요. 역시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공이 공 뒷부분이 소리 그대로 내려와 준다라고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디봇을 내고 싶은데 이 디봇을 어떻게 내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언처럼 리딩 엣지로 찍어 치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리딩 엣지로 찍어 치려 그러면 유틸은 우측으로 사고가 나요. 제가 얘기하는 사고는 아웃 오브 바운스. 네. 아니면 펄 외쳐야 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찍어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디봇을 낼 때요. 우리 아이언은
이렇게 맞죠? 리딩 엣지가 공을 맞고 이렇게 앞으로 나잖아요. 네. 디보치. 그런데 자, 우리 생각을 좀 바꿀게요. 유틸리티를 칠 때는 이 소리 디봇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소리 디봇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맞고 여기서부터 소리 끌고 나가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쳐주신다면 절대 유틸리티가 뒷땅이 날 필요도 없고 롱아이언보다 잘 가는 효자 클럽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솔 부분이 임팩트 정말 좋아요. 샷. 네. 솔 부분이 공 뒤를 밀고 나가준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클럽을 가지고 이제 150 이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실 180 이상은 우드 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굉장히 좀 무슨 클럽을 치지? 나 그래도 아이언 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한 타 잃어버리고 두 타 잃어버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유틸리티를 치고 나서 제 별명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전 유틸? 조심스럽게 전유틸 아니냐고. 우다리. 우다리? 우드의 달인. 우다리. 네. 우다리. 우드가 너무 편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6번 아이언도 없을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유틸이 만능이라고 갖고 나왔는데요. 골프장에 나가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샷을 하셔야 스코어가 더 잘 나오는데요. 항상 유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나간다는 믿음과 솔 부분으로 공 뒷부분에 떨어뜨려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치신다면 코스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막는 유틸리티로 좋은 스코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전지선 프로가 유틸리티 잘만 다듬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클럽인지 레슨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많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은 질문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희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송포로님의 질문입니다. 유틸리티 샷을 하면 탄도가 낮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탄도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하신다거나 많이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도보다 조금 더 세워져서 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띄워줘야 하는 탄도보다 낮게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측 어깨가 핸드 퍼스트를 하지 않았는데 하신 분들은 우측 어깨가 어드했을 때 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를 체크해 주세요. 아까 앞서 김준 프로 레슨 했잖아요. 헤드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가 네. 중요하다. 이 유틸리티도 똑같아요. 헤드가 똑바로 놓여 있느냐 아니면 각도가 세워져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잔디에서는 헤드가 많이 세워져 있는지 그 각도로 놓여져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생방송으로 레슨 함께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해서 그런지 질문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질문 또 하나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이지훈님의 질문입니다. 우드나 유틸리티의 정확한 공 위치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의 체형마다 달라요. 그래서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 기준은 7번 아이언은 가운데, 기준은 공 반 개씩 왼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짧을수록 반 개씩 우측으로 간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체형마다 다른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체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위치는 어드레스 했을 때 드라이버는 왼쪽 발 뒤꿈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티에 올려놨을 때, 그리고 우드 같은 경우에는 페어웨이에서 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공 하나 오른쪽. 그죠? 그 다음에 유틸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공 하나 더 오른쪽이라고 알려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보다는 공 하나 왼쪽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체형마다 내가 스탠스 보폭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섰을 때 공과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하면서 익히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드료는 중앙보다 왼쪽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공 하나를 기준으로 좀 연습을 하면서 거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워낙 많아서 하나 더 받아볼게요. HS님의 질문인데 백스윙 궤도가 아이언과 동일한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이제 박진일 프로가 레슨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언은 그때 받아보시면 되겠지만, 유틸을 칠 때 내가 올라갈 때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로 올라간다, 유틸은 뒤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보다 유틸 같은, 지금 제가 아이언 잠깐 갖고 올게요. 네.
보통은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아이언은 좀 업라이트하게 올리고. 맞아요. 자, 이렇게 서 있을 때 저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여기서 아이언을 올릴 때 손의 위치는 똑같아요. 근데 아이언을 올릴 때는 보세요. 궤도가 아이언에 따라 클럽에 따라 궤도가 달라지게 보이죠. 네, 그죠? 그러네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올라가는 건 같은데 클럽의 길이와 로프트에 따라 당연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로 서 있고 유틸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 있잖아요. 이래서 내가 다르게 쳐야지라는 생각보다 클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몸과 나의 클럽과의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백스윙을 올려준다라는 거를 유지하고 치시면 클럽이 다 알아서 궤도를 예쁘게 만들어줄 거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지선 프로가 마지막에는 아이언샷, 이 백스윙 궤도와도 살짝 비교를 하면서 레슨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 레슨을 기다리고 있는 박진희 프로는 아이언샷 레슨, 어떻게 보면 세컨샷 레슨 대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준비되셨어요? 네, 그러네요. 전지선 프로는 유틸리티, 또 저는 아이언인데 아이언을 잘 치는 분들은 또 아이언을 치고 아이언을 잘 못 치는 분들은 유틸리티를 치고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이제는 그러면